과제는 그 기본서 어제 그 실명법을 하다 말았는데 627페이지를 펴놓으세요. 어제 하다 말인데 여기 이제 실명법은 이제 최근에 우리 민법에서는 원래 이제 보통 이제 한 문제가 이제 보통 나오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이제 두 문제씩 이렇게 출제되고 그런 애가 많이 있는데 민법에서 이제 명의신탁이 나오게 되면은 그 법리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 사례 문제로 집중 출제가 돼요. 민법에서는 그런 사례가 이제 한 두어 개씩 나온다는 거. 따라서 이거는 예문답에서 여러분이 손을 못 대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중개사법 실무시험에서도 이제 명의신탁이 바꾸면 실명법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실무시험에서 나오는 명의신탁하고 민법에서 출제된 거 격이 다르다 그 이야기요. 차원이 다르다 그 이야기요. 따라서 예문답에서 손도 못 대기 때문에 요즘 시험 문제 특히 실명법 문제는 상당히 고난도로 출제가 돼요. 거의 사법고시 부분가게. 그것도 최근 판례까지 싸그리 동원을 해서 야매로 오용경에서 문제 못 푼다는 거. 따라서 저번 달도 아니고 마지막에 가르쳐준 것처럼 요거는 사례도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명의인탁 약정이 이제 무효인 경우 이에 관한 사례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둘로 나누어서 이제 출제가 됐어요. 하나는 명의인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가 있고 명의인탁 약정이 유효인 경우가 있죠. 요게 이제 어제도 집중 가르쳐줬다시피 실명법 8조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문중이자 명의인탁을 일단 물론 전제는 탈법 목적이 없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문중이 명의인탁을 했다. 배우자 상호간의 명의인탁을 했다. 최근에 추가된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물건 취득하거나 등기를 했다. 명의인탁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명의인탁 약정이 유효가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실명법 4조 1항에 가면은 명의인탁 약정은 일단 뭐로 보느냐 무효로 봐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이 특례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명의인탁 약정이 유효가 되고 이 경우는 명의인탁을 하더라도 실명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불칙이 전혀 적용이 안 돼요. 따라서 이 경우는 실명법을 적용시켜서 법률관계 따지면은 삼천포로 빠지고 빵점이 된다 그 말로. 대신 이 명의인탁 약정의 유효인 경우는 종래 우리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명의인탁 약정의 유효인 경우는 우리 판례가 신탁행위 법률을 도입을 해서 법률관계를 해결하고 신탁행위의 가장 기본은 내부적으로 당사 사이에서 원래 실권리자를 신탁자 그러고 권리 이전받은 아를 수탁자 그래요. 여러분 내부적으로 당사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신탁자를 소유자로 보고 다만 이제 대외적으로 제3자들의 눈을 볼 때 아무래도 누구를 소유자로 보기 십상이니까 등기 명인을 소유자로 보기 십상이니까 제3자 대외적으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 수탁자를. 이 이론을 도입해서 법률관계에 따지면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먼저 이제 이 간문중이 탈법 목적 없이 총선 을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러면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요거 이제 명의신탁 일제시대 때 문중으로부터 이제 유래가 되다 보니까 그 역사적 배경을 참작해서 문중이 명의인탁을 하는 경우는 탈법 목적이 없는 한 명의인탁 약정을 뭐로 본다? 이유로 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민법 책을 읽다 보면은 명의신탁이거나 판례가 엄청나게 나와요. 명의인탁의 판례가. 근데 이제 우리 중개사 수준이 뭐냐 그러면은 그 판례를 소개를 할 때 그게 지금 명의인탁 약정이 유효에 해당이 되는 판례인지 듣고 있죠? 무효에 해당되는 판례인지 애매모호하게 써놓은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도 생각 없이 외우고 있고 그러니까 머리통이 깨져본다 그 말이에요. 저는 빵점 맞게 돼 있어요. 그거는 기본서를 읽어본 사람 맞고 명의인탁에는 판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총칙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배운 주택임자 보호법까지 다 나와요. 이따가 또 그게 또 나오겠지만 그 명의인탁 약정이 유효인 경우인지 무효인 경우인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판례도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명의인탁 약정의 탈법 목적성 유효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소유자를 따져본다 말이에요. 지네둘 내부적으로는 누구를 소유자로 봐요? 문중. 여기에 실권이냐 신탁자죠. 지네 둘 사이에서는 이 문중 신탁자를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지네 둘 사이에 있어서는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얼마든지 자기가 소유자를 주장할 수 있지만 거꾸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 신탁행위 법률관계를 도입해서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대신 이제 제3자단 관계에서는 여기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얘가 제3자 병에게 이 토지를 양도를 했다. 그러면 얘는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거니까 핵심 뭐 불문하고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게 이제 신탁행위에 관한 우리 판례 기본 입장이에요. 이 판례 기본 입장이 실명법에 그대로 도입이 되는 거. 실명법에서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뭐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라고 되어 있어요. 실명법 4조 3항에 보면 요걸 도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또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얘가 소유자다, 대조는 얘가 소유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가 침해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3자 병이라나가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 서류를 이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놨다는 거 명확하겠나요? 그러면 얘가 원인무효 등기를 함으로써 얘네들의 소유권을 침해를 했다는 거. 그럼 흔히 말하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서 내가 소유자다, 그러니 뭐 해달라? 등기 말소해달라. 이런 게 물권적 조건 중에서 소유권에 기인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걸 방해, 제거, 청구 그럴 건데, 요 물권적 조건은 누가 행사하는가? 이거는 집중적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하세요. 얘한테 말소 등기 청구하는 애는 얘냐 그걸 내 묻는 거예요. 대의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요? 얘가 소유자자. 제3자 관계에서는. 따라서 얘가 얘한테 소유권을 주장해서 내가 소유자니까 등기 말소해달라. 소유권에 기인한 말소 등기 청구하고, 따라서 얘는 제3자 당국에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도 물어봐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 청구, 말소 등기 청구는 할 수 없다 그 말로. 대신 얘는 수탁자가 제3자에서 갖는 소유권에 기인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얘가 얘를 대위에서 행사하는 건 허용이 되는데, 특히 이제 요즘 시험에서 이 대목에서 또 물어본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요거예요. 지금 얘가 원인무효 등기를 가지고 있는 얘한테는 원래 말소 등기 청구해야죠. 그잖아. 근데 말소 등기 청구 나오면 꼭 시험에서 묻는 게 있어요.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 요게 이제 민법 곳곳에서 이제 요즘에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진정명 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 요거를 항상 물어보게 됐다면 여기저기 요즘 시험에 제일 하다하게 물어보면 요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가 딱 정해졌다고 옛날에 가르쳐 줬는데, 여기에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명 협의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려면 전제 요건만 알고 있으면 이건 공짜 문제라. 전제 요건이 뭐예요?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명 협의로 원인 이전 등기 청구를 하려면 전제 요건이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보상하는 등기가 돼 있거나 186조에 따라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187조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일 것, 그걸 확인하라고 말로. 그러면 얘가 얘를 상대로 이걸 또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다. 진정명 협의로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 하세요. 원천적으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인가요? 얘는 현재 소유권 취득한 자 아니잖아요. 얘가 소유자잖아. 대의적으로. 이런 게 틀리지 마. 공짜로 주게 한 건데 이런 걸 틀리고 앉았으니까 합계가 어렵다고 말이야.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럼 책으로 돌아가서 이런 걸 다시 읽으란 말이야. 거기 좀 대내적 관계에서 동그라미 2번 다시 딱 점검하고. 확인했나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동그라미 이제 3번인데,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이야. 어제 주택임대차법 가르쳐 줄 때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7번 보세요.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법이 적용이 된다. 요걸 어제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에 관한 이제 판례가 2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시험에 나왔고, 어제 주택임대법에서 우리 교재에 쓰였는 판례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갑이 아파트 분양업자 을하고 분양계약 체결했다. 어제 가르쳐 줬어. 주택임대법에서. 얘가 분양대금을 핵심 뭐 했다?
안납했다. 근데 뭔 이전 못 받았다? 등기전은 못 받았다. 근데 얘가 이제 이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고 등기는 이전받지 못한 상태지만 분양되고 뭐 했기 때문에 안납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를 냈다. 해서 얘가 인도받고 전입신고해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런데 후에 얘가 분양계약을 해제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얘는 보호가 되는가? 어제 가르쳐줬는데 우리 교재도 쓰였는 팔려고. 그죠? 얘는 이제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보호가 되는 제3자 해당이 된다. 결론이 지금 이 결론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렇게 줬네요. 어제 이유가 우리 주택임대법은 얘는 현재 등기 전 받기 전이니까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죠. 아니지만 얘는 분양대금을 이미 완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나 마찬가지야. 따라서 얘도 적법한 뭐가 있다? 임대 권한이 있는 자니까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자하고 임대차익 처하는 경우도 동법이 적용되니까 대항요건 갖추면 보호된다. 어제 가르쳐줬어요. 요게 최근 판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지금 나왔던 판례가 거기 동그라미 3번 판례인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판례가 이 명의신탁과 관련 요거는 옛날에 저기 이미 시험에 나온 아주 기본 판례. 다시 칠판 보세요. 동일하게 이제 여기 또 주택이라고 말이야.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돼요. 여러분 집중력에 따라 설명 안 들으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맨 결론만 외우려고 뭔만 하나 제대로 가르치려면 집중력 떨어져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쓸데없는 딴짓하고 그러니까 원리 가르쳐주면 몇 개씩 풀어먹으라고 말이야. 대한민국에 나 같은 민법사 만나기 힘드니까. 주택에서 명의 있다 그랬어요.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예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인 경우 대내적으로는 얘가 소유자지만 대외적으로는 얘가 소유자죠. 그러면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경우 이 주택을 제3자 병에게 임대하고 잔다. 원래는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체결 해야 돼요? 여기 임차인이다. 한번 해보세요. 네?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그러지. 얘하고 해야 되는 거 원래 임대차 계약을.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얘하고 한 게 아니라 신탁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내용 파겠나요? 그러면 얘는 주택의 현재 소유자이 아니요? 제3자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소유자 아니잖아. 근데 내부적으로는 얘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제3자든 관계선 소유자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얘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신탁자도 뭐가 있다는 거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다. 요 이야기야. 요놈이나 마찬가지로.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애하고 임대계약 체결한 경우도 주택임대법법이 적용되니까 결론 이 임차인이 뭐하고 인도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면 얘도 당연히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보호가 되고 따라서 결론 얘는 당연히 수탁자는 얘한테 얌마 내가 소유자인데 너는 왜 얘하고 임대차 내냐. 이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했을 때 얘는 반환해줘야 된다. 아니면 임차권 중에서 명도 거절한다. 임차권 중에서 명도 거절한다. 보호가 되니까. 이렇게 붙였나요? 그 다음 또 하나. 그 다음 것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말이야. 이제 무슨 문제가 남을 것 같아요? 어제 다 가르쳐줬어. 주택임대법사.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했다. 기간 끝내가 산다. 그러면 꼭 뭔 문제가 불거져? 주택임대법 딱 두 개. 대항력 갖췄는가 끝났을 때 돈 회수할 수 있는가 보증금. 거기다 초점 맞추라고 말이야. 하고 말 거 없는 공부를 왜 그렇게 힘들어요? 얘가 얘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죠. 기간 끝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라면 여기서 묻는 게 얘한테 일단 명도 거절 임차권 주장해서 근데 임대차가 이제 종료가 됐어요. 기간 끝나고 얘가 사니까 보증금 누구로부터 반환받는가? 요게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말이야. 하세요. 원래 얘한테 보증금 줬을 거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회수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여기 저 수탁자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받는 동법 3조 사항의 양수에 포함되는가?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다는 건데 요 경우는 이 이제 신탁자가 임대할 권리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임대할 권리를 비롯한 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확정적 종국적으로 얘한테 이전을 해줬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도 뭐에 해당이 돼버려? 3조 사항이 뭐예요? 주택임대법에서 어제 내내 3조 사항이라고 악을 썼어.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목적물이 양도가 되면 양도는 모든 법률성을 지니는 양손에 생겨된 것으로 본다. 이게 3조 사항이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체 모든 양손에 넘어간 요 규정이라고 말이요. 3조 사항이. 따라서 이제 여기 이제 요 신탁자가 임대할 권리를 포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종국적 확정적으로 수탁자 이전을 했다. 그럼 이 수탁자도 뭐에 해당이 돼버려? 3조 사항의 보증금 반환처분 생기면 양손에 해당되니까 기간 끝나면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수탁자에게. 여기까지 여러분 중개사 시험에 출제가 됐단 말이야. 우리 교재는 이제 그 앞에까지만 써졌단 말이야. 3번 읽으세요. 그 동그라미 3번 읽어보란 말이야. 명의신탁자로부터 적법하게 명의신탁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임차는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는 명의수탁자 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나와있죠? 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요? 여기 신탁자는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뭐가 있기 때문에 임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만 외우면 안 되고 요건 여기까지만 써졌잖아요. 책에는. 여기 임차 구정에서 명도 거절한다고. 근데 뭐까지 기획해야 된다? 이 수탁자가 동법 3조 사항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은 양손에 포함되는가?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말이야. 거기까지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하란 말이야. 다시 정리하면 주택임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도 동법이 적용된다. 이게 적용 범위에서 아주 중요한데 그 케이스가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2개가 있다고 말이야. 그죠? 어제 하나 가르쳐주고 어제 나온 게 요거고 아파트 분양계약이 있어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안 납하고 등기 전 못 받은 상태 임대한 경우 요 사례하고 또 하나는 명의대 약정이 유효인 경우 이 경우는 유효인 경우에 명의딱 했을 때 신탁자하고 임대차 계약하는 사건 여기 지금 동그라미 3번 요 사건하고 어제 거는 주택임대법에 나와 있고 요 분양권 주택임대법에 교재에 쓰여 있잖아. 우리 교재에도. 뭐 안 들어요? 이렇게 가르쳐 줘도 정리를 뭐하니? 그 다음 대의적 관계 동그라미 1번 다시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뒤쪽 판례 그래 그것까지도 다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 다시 하고 봐보세요. 문중이 이제 탈법목적 명의딱 한 경우 가장 많이 우리 시험에 출제된 판례 요거예요. 이 수탁자가 등기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소유자는 몇 개 양도받을 때 얘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요 판례인데 문제는 요 경우에 우리가 지금 또 민법 총칙 첫날변 이중매매 떠올리세요. 이중매매의 경우에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명에 적극 가담하면 이중매매는 반드시 무효죠. 그거는 누구나 알아. 문제는 제1의 행위가 꼭 매매인 경우에만 이중매매 법례가 적용되는 거 아니죠. 제1의 행위가 우리가 물권법에 했던 건 시효취득인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바로 요 판례예요. 이게 두 놈이 뭐였어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잖아요. 그럼 얘가 저 소유자는 되잖아요. 물론 이게 지금 유효인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자의 배임행위에 뭐 해버렸다? 적극 가담한 경우는 이 두 놈 사이의 매매도 반사질서로서 뭐가 돼버려? 무효가 되고 이런 거는 소유권 취득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이중매매 법례가 적용이 되는데 제1의 행위는 두 놈 사이에서 매매한 적은 없잖아. 명의신탁 했잖아. 제1의 행위가 매매가 아니고 시효취득 이렇게 명의신탁한 경우도 이중매매 법례 적용된다. 요게 또 우리 시험에 나오고 거기 뒷구절 동그라미 1번 뒤쪽 판례 다만 제3자가 수탁자 배신에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수탁자 제3자사의 계약은 반사질서는 뭐이다? 무효다. 거기까지 딱 정리하고 가장 핵심은 또 동그라미 2번이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면서 정리 딱 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판례 아까 가르쳐준 거였고 읽어보세요. 이 경우 신탁자가 제3자 5년무효 등기 가지고 있는 제3자 R을 상대로 해서 진정명 해보로 오늘 이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그 이야기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얘는 소유자 아니잖아. 그거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로쳐 명인 딱 해야지. 여기까지 시험에 싸그리 나왔으니까 하나만 이제 지금부터 묻는다고 말이야. 거기 보면 분명히 판례가
신탁자는 특별한 사정에서 명의인 땅을 해지하고 언제든지 해지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 판례를 볼 때 이거 물으면 빵점 때려 수두룩 한대. 명의신 땅 사례가 나왔어요. 특히 또 요 주의할 게 하나가 있다고 말이야. 어떤 판례를 보면 명의 땅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판례가 있고, 어떤 거는 명의 땅 약정을 해지한다 그러면 요거는 잘못됐다 이런 것도 있어요. 명의 땅 약정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고 말이야. 어떤 걸 명의 땅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고, 이게 우리 시험에도 번갈아가면서 출제되니까 빵점짜리 수두룩한데, 그죠? 여기는 명의 땅 약정 언제든 해지한다고 되어 있잖아. 근데 뒷페이지 한번 넘겨볼래요? 여기 629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실명법이 적용돼서 명의 땅 약정이 무효인 경우 명의 땅인데, 찾았나요? 629페이지? 거기에 효력에서 동그란 미분 눈으로 읽으세요. 그 뒤에 판례 읽어보세요.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 해지를 원인으로는 이전님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서 명의 땅 약정 해지 못한다고 말이야. 그 말 됐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예워봐야 말짱황이야. 그거 예울 수도 없고 원리를 터득해야 돼. 왜 이런 거를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는 건지. 힌트를 주면 이 명의 땅 약정의 유효인 경우, 이 경우는 명의 땅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명의 땅 약정이 실명법 정도 무효인 경우는 해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말. 왜 그러나요? 해지를 엊그저께 가르쳐 줬으니까 계약법에서 해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도 해지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 해지는 계약의 효력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이 된 것을, 약정이 유효하지 해지하는 거야. 유효하게 발생이 된 것을 장래를 향해서, 소금 말고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게 해지예요. 해지를 하려면 일단 뭐가 전제된다. 그게 법의 기초예요. 그래야지 약정이 유효일 것. 그거 묻고 있다고 말이야. 이 경우는 약정이 유효니까 언제든지 해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명법에 적용돼서 명의 땅 약정이 무효인 경우는 해지를 할 수 있고 없고 없고. 그러니까 공짜 문제 내주는데 여러분은 전혀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다 틀고 나온다고 말이야. 따라서 그 가로친 3번 이제 언제든 명의 땅 약정을 해지하고, 그러면 소유권이 다시 누구한테 돌아간다. 대외적으로도 신탁자에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기인한 이제 말소등기 청구, 이전등기 청구를 하게 되는데, 핵심은 제일 밑에 줄이고, 이 경우 등기 조건은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했나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나왔을 것 같나요? 한번 해보세요. 명의 땅 약정을 이 경우는 이제 해지를 하면 소유권을 주장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든가 말소 등기 청구를 할 건데, 문제는 이 등기 조건은 소멸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묻고 있냐고 내 묻는 거예요. 판례가. 기억을 조사를 해주세요. 물권법 제식을.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이해하고 나서 묻는 판례예요.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조건은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초잖아. 물권법에. 그 다음 뒤에 넘기세요. 지금도 정신 바짝 차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제 이걸 빼고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명의 땅 약정의 유효인 경우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그래서 사례 문제도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거는 이제 탈법 목적 없이 간 문중이 뭐 다른 사람에게 뭐 했다, 남편 갑이 뭐 배우자 누구에게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사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갑이 자기 토지를 친구라고, 친구라고 이제 사례가 억수로 나오죠. 이렇게 친구라고 명의 땅 약정을 맺었다. 이런 걸로 특례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명의 땅 약정은 실명법 4조 1항에서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약정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실명법을 적용시켜서 사례를, 법률 관계를 따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 거기 명의인 땅은 금지가 된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읽으면 되고, 핵심은 우측 3번 법조문 눈을 읽으세요. 법조문 숫자까지 외워야 돼. 이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돼. 실명법 4조 1항 명의 땅 약정은 뭐이다? 무효다. 4조 2항 이 약정에 따라서 행해진 물권 변동도 원칙 무효다. 확인했나요? 읽으라고 일단 눈으로 같이 읽으세요. 딴짓 하지 말고. 그 다음 다만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한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수탁자가
수탁자가 몇 명에게 당사자가 된다는 거야. 그 타방 당사자는 얘가 이제 매도인을 말할 건데, 타방 당사자는 명의적 약정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요게 계약 명의신탁을 나타낸 조문인데, 그 단서가 거기에 4조 2항 단서예요. 이게 뭐라고요? 계약 명의신탁. 이 경우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원칙에 반해서 조문이 왜였나요? 4조 1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4조 2항 본문 약정에 따라서 물권 변동도 무효다. 가만히 자, 4조 2항 단서 계약 명의신탁 경우는 물권 변동은 일어난다. 요지가 이거죠. 그 다음에 4조 3항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선의하게 불문해요. 아까 여기 가르쳐준 이 판례를 그대로 4조 3항에 도입해 놓은 거예요. 선악 불문 석고진단다. 조문 머릿속 담았죠? 그 다음 여기 이제 뭐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 명의신탁은 사례가 100% 나오기 때문에 뭐 예운탁에서 문제 손도 못 대기 때문에 원리를 깨우쳐야 돼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실명법은 뭐 때문에 제정이 된 거예요? 글자 그대로 실고래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거죠. 그잖아. 실명 등기하라는 소리야. 안 하면 확 죽여뿐다고. 처음부터 이제 타인 명의로 등기는 하지 말라는 거이고,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서 등기를 해놨으면 빨리 네 앞으로 뭐 하라는 거야. 실명 등기 하라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 사례가 나오면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첫째, 이 명의신탁 이룰 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인가? 이걸 먼저 찾아내고, 아저씨야, 소유자 찾으라는 거예요. 소유자 찾는 방법 방금 읽어본 실명법 4조 1항 2항을 적용시키면 예우고 말 것 없이 소유자가 딱 나와버려. 실명법 4조 1항 2항을 적용시키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바로 딱 나온다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들어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다. 그러나 계약 명의신탁은 유효다. 이 규정만 딱 적용시키면 소유자가 확인이 됐죠. 그럼 2단계로 뭐 해야 될까? 방금 딱 가르쳤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 등기하라는 법이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딱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된다? 2단계 따질 것. 실거래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가? 요걸 따지라는 거. 실명 등기해야 되니까. 요 두 개만 하면 돼. 그러니까 급선무가 누구 찾는 거지? 급선무요? 소유자. 소유자 찾을 때는 어떻게 알아? 실명법 4조 1항 2항 적용시키면 돼. 외우고 자주 할 거 말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그 소유자로부터 실권리자가 뭐 할 수 있는가? 등기, 실명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 좀 할 수 있는가? 이것만 따지면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부터 훈련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배웠겠지만 여기 이제 명의신탁도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기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하고, 등기 명의신탁도 두 놈 사이에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쉬워요. 제일 쉬운 것까지 연습을 한번, 우리 교재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측에 봐보세요. 지금 효력 요 부분이 사례로 나온다는 건데 지금 1, 2, 3, 4 전부 이렇게 써놨어. 봐. 1, 2, 3, 4, 1, 2, 3 보세요. 머리통 깨져불게 써놨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봐. 그 예우라는 소리인데 그 외워 갖고 손도 못 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먼저 훈련을 지금 해본단 말이에요. 갑이 토지 소유자. 이 갑이 예컨대 채권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 토지를 친구 외랍으로 등기 넘겨놨다.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흔히 말하는 두 놈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 명의신탁이. 여기에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래요. 아주 쉬워. 그러면 제1단계 누구 찾으라 그랬어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찾으려면 뭐 하라? 4조 1항 2항 적용시키면 그대로 나와. 훈련 그대로 하라. 명의신탁 약정은 실명법 4조 1항에서 뭐이다? 무효. 약정에 따라 상해진 등기, 물권 변동, 등기도 뭐이다? 4조 2항 본문에 따라서 무효. 그러면 등기는 소탁자명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나오잖아.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겠다? 신탁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따지라고요? 소유자 딱 확인이 됐으면 자기 앞으로 실명된 게 가질 수 있는가? 그거 따지라고 말이야. 그럼 첫째, 얘가 소유자니까 등기는 얘가 가지고 있잖아.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1, 내가 소유자니까 등기 뭐 해달라? 이렇게 넘어간 거 말소시켜서 컨백시켜야 되니까 말소 등기 청구를 하겠지만 이건 나오면 꼭 묻는 게 있어. 진정명의 해보러 오냐 이전 등기 청구는 뭐 하는가 하세요. 이거는 말소 등기 청구는 당연히 하고, 이걸 집중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그럼 뭐 돼요? 진정명의 해법으로 5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원리 가르쳐 줬어요. 진정명의 해법으로 5년 이전 등기 청구하려면 전제 요건이 뭐라고요? 예? 잘하시네. 이거만 뭐야? 써먹지도 못할까? 하세요. 얘가 소유자라고 해놨잖아 지금. 소유자니까 진정명의 해법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때 이제 함정으로 넣는 거 아까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명의다 약정을 해지하고 이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또 물어보는데 또 재미 붙여하고 잘해와. 소유권에 있어 마소등기 청구 동글배기 이전 등기 청구 동글배기 동글배기 아이고 애우다가 명의다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거는 명의다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는 뭘 전제로 한다? 그 약정이 유효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법의 기초예요. 그거 써줬잖아요. 1, 2 명의다 해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요거 조심하라고 말이야. 3 마소등기 청구 대신에 제일 밑에 진정해보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쉬워. 이거 틀려보면 뭐 점수 딸 게 없어. 뭔만 조심하라. 요것만. 그러니까 판례 잘 보고 골라야 돼요. 특례 규정이 적용돼서 명의다 약정의 유효인 경우는 해지가 가능해. 아까 그 앞쪽에 판례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627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친 3번도 요거는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말이야. 구별하겠어요? 627페이지 가로친 제일 3번에 해지가 되잖아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주별 잘하라고. 요거는 명의다 약정이 뭐이기 때문에 유효이기 때문에 당연 믿음이 안 가요. 그 정도 있으면 알아듣고. 그 다음 또 뒤에 넘겨서 문제는 얘가 등기를 가져왔다 보니까 수탁자가 다시 제3자 병에게 처분을 했다. 이런 경우 얘는 소유권 최대가는 요거는 이제 실명법 4조 몇 항이 적용되겠죠? 4조 3항이야. 명의다 약정은 무효지만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을 모으니까 얘는 뭐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최대간다.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주로 나오지만 마지막으로 이 값은 따라서 소유권 잃어버리죠. 소유권 잃어버리죠. 얘가 소유자인데. 그러면은 내 것도 아닌데 팔아 처먹은 얘를 상대로 뭐 하면 되고. 책으로 돌아가서 동그라미 1번 제3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마지막 동그라미 뭐 거기 있잖아. 답이고. 뭐 한다? 자기 것도 아니야. 나무값 팔아서 갑에게 소유권을 상실하기 위해서 손해 끼쳤잖아. 따라서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면 되겠죠. 확인했죠? 그 다음 등기 명의탁에서는 3자간 등기 명의탁 세 놈이 관여하는 경우 요거를 이제 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이냐 그러면은 지금 내용은 이런 건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을이 병하고 명의탁 약정을 맺고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설명을 따라. 실명법 여러분이 아무리 대학교를 100몇 번 다녀도 저한테 강의 안 들으면 법률관 해결 못해요. 아무리 본인이 똑똑해도 IQ 200이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설명 들으셔야 돼요. 명의탁 약정을 했다. 신탁자, 수탁자. 확인했죠? 그런 다음에 이 신탁자가 토지 소유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럼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등기 이렇게 이전받고 그 다음에 A한테 이렇게 이전해야 되는데 보통 경우는 A가 이제 A한테 요청해서 바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요게 저 통상 3자간 등기명이 있다. 한 놈, 두 놈, 세 놈이 관여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건법이나 등기법에 나오는 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원래 등기가 요리 넘어가고 둘이 매매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탁자가 다시 넘겨야 되는데 요거 생략하고 건너뛰었다. 그래서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중간 생략 등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요 3자간 등기 명의탁을 중간 생략 등기 명의탁 그래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 따지라고 그랬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얘가 수탁자고 얘 앞으로 이제 등기 넘어갔어요. 이때 이 토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냐 요거 따지라고 그랬죠. 자, 명의탁 약정은 4조 1항에서 뭐이다. 올라가지 말고 저 하는 것 좀 훈련해요. 이 약정에 따라 행해진 물권 변동은 4조 2항 법문에 따라서 뭐이다. 무효. 그럼 답 나왔잖아. 얘는 등기하셔서 소유자 아니잖아. 소유권은 다 누구에게있다. 매도인 갑이 그대로 소유라고 찾으라고 말이야. 얼마나 쉽냐고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 2단계? 요 신탁자. 그 다음에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실명법은 이제 민법은 이제 법리관계 따지기 때문에 소유자가 A다 그러면 A 앞으로 실명등기 하라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A 앞으로 실명등기 등기 전부할 수 있는가? 요걸 따지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요거는 이제 일단 보면 알겠지만 등기로 이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쩌는가요? 신탁자는? 실무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잖아. 벌칙은 받아요? 벌칙은 받는다고? 민형사상. 그 실무시험에서 간혹 그것도 물어보잖아. 또래가 들어가니까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러고. 그 전혀 처벌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실명등기 하면은 명의딱 했다가 실명등기 했으니까 처벌은 받는다고 불이익은 그대로. 불이익도 안 받는다고 오해는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소유자니까 얘 앞으로 등기전이 되는가 이걸 문제 따져봤는데 여기 따지려면 이제 가장 문제가 요거예요. 요 두 사람 사이 매매가 어찌 되는가 요게 핵심이라고 말이야. 이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요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데 만약에 이 매매가 무효면은 자기 앞으로 등기전 못 받아. 무슨 말 알겠어요? 대신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매매대금 얘한테 주고 매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 등기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 매매가 만약에 무효가 돼버리면 예단 갖지 말고 법리관계 따지면 훈련하란 말이야. 무효가 돼버리면 이전등기 청구는 뭐 하는 거야? 무효니까 대신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지불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로 변했다 이렇게 청구하는 거야. 아, 무효이면 매매대금 돌려달라고 총칙에서 직업대로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 실명법 어디를 보더라도 요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고 볼 만한 근거 규정이 없다 그래서 요 두 놈 사이의 매매는 유효로 봐. 이게 여기서는 핵심이라고 말이야. 유효로 보니까 얘는 A한테 이제 뭐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 근데 현재 등기는 A한테 있잖아. 따라서 이제 여기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얘가 A를 상대로 해서 이제 내가 소유자니까 등기 뭐 해달라? 말소시켜달라. 말소 등기 청구를 하든 진정명 해보느냐 이전 등기 청구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 등기 컴백하면 이전 등기 청구하고. 근데 얘가 이렇게 말소 등기 청구를 안 하게 되면은 얘는 얘를 뭐해서 대입해서 얘가 얘한테 갖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는 바로 이렇게 컴백한 게 아니고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얘는 이제 얘를 대신해서 얘한테 야 얘가 소유자인데 왜 네가 남의 땅에다 등기 가지고 있는가? 말소해달라. 얘가 얘를 대위해서 말소등기 청구하니까 등기는 이렇게 당겨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해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얘가 들었나요? 근데 마지막으로 좀 뭐를 또 시험에서 묻느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등기가 회복하는 방법이 실명등기 하는 방법이 번거로워.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뭐 하고 싶어요? 이럴 때 뭐하러 까 뺑뺑 돌아. 그냥 이렇게 확 이전받은 방법이 없겠는가 이걸 물을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 안 그래요? 원래도 하면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항상 묻은 거 그거잖아. 이렇게 바로 등기 좀 받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세요. 네? 얘는 얘한테 마소 등기 청구했었나요? 안 되겠죠? 진정매물 이등기 청구도 안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우리 교재는 1, 2, 3, 4, 5, 6, 7 막 이렇게 똥싸듣게 늘어나 버렸으니까 동그라미 1번 명의대 약정은 무효다. 따라서 수탁자의 경련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소유자는 누구다? 그대로 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소유자는 매도인 갑이다. 우리 교재는 이제 병을 소유자로 해놨어요. 매도인 갑이다. 따라서 수탁자에게 뭐를 할 수 있다? 매도인은 거기 나왔잖아. 말소등기 청구하거나 진정매 해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동그라미 3번. 요 두 놈 사이의 매매가 뭐냐? 유효다. 그러니까 이전등기 청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5번. 신탁자를 대위해서 뭐 하면 된다? 말소등기 청구하면 된다. 그게 동그라미 5번이고. 그렇게 하긴 했나요? 근데 방금 전 마지막에 뭘 남겨놨어요? 얘가 얘한테 직접 등기 전 받으면 안 되는가? 그게 남아있잖아. 그럼 아주 편하니까. 그에 관한 판례가 동그라미 4번.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있는 길 구할 수 없다. 진정명의 해부는 이해등기 청도 당연히 못하고 말소등기 청도 뭐하는 거야 이게. 왜냐?
요거는 얘가 이전등기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얘는 손해 입은 게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소유권은 얘한테 있잖아요. 얘가 소유자 아니잖아. 그럼 얘한테 이전등기 청구 뭐 할거냐, 당연히. 그래서 이제 최후 수단으로 제일 밑에 동그라미 6번. 얘가 얘한테 이제 이전등기 청구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는. 그때 최후 수단. 거기까지 시험에 나왔잖아. 뭐 하라는 거야? 얘가 얘한테 이제 등기 이전에도 청구할 권리는 없어요. 그때는 이제 뭐 하면 돼? 쌀쌀 사탕 몇 개 사주고, 밥도 사주고, 사탕 사주고, 밥도 사주고. 얘가 제일 밑 동그라미 6번. 제일 밑에. 얘가 자발적으로 뭐 하도록? 자기한테 등기 이전에 주도록 쌀쌀 꼬시라고 말이야. 그럼 이 등기는 제일 밑에 6번.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뭐이다? 유효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직접 등기 청구할 권리는 없어요. 왜? 권리는 없다고. 근데 얘가 뭐 해주면? 등기 이전해 주면 그는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유효다. 그 쌀쌀 꼬시라고 말할게. 여기까지 깨우쳤나요? 그 다음 이제 뭐 남았어요?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얘가 이제 제3자에게 등 가지고 처분해버렸다. 그럼 얘는 이제 선악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소유자는 지금 이 사례에서는 얘가 소유자. 이렇게 얘가 지금 수탁자 얘가 이제 등기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자는 아니지만 얘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실명법 4조 3항에 의해서 얘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겠죠. 내용파겠나요? 그럼 이제 뭐를 속지 않도록 유념해야 되냐 그러면 보세요. 이 수탁자 병은 지금 토지 처분했어요. 내 것 처분한 거 아니잖아요. 얘 것 처분했잖아요. 나무 것 처분했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내 거를 다른 놈이 처분하게 되면 불법행위 성립되니까 가는 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질 건데, 그잖아, 상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묻는단 말이야. 이 갑은 얘한테 당신 왜 내 땅 팔았을까? 그러니 손해배상 해달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얘한테 일단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되는 거야. 손해 발생됐나요? 얘는 이렇게 매매했고 매매대금 받았죠. 이렇게. 그죠? 현재 얘가 매매대금 완납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은 지금 유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매매대금 얘한테 반환도가 청구도 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제3자 처분해서 얘한테 소유권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얘는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도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에게 귀책사고 있는 거 매기때 약정 맺고 이직거리를 하니까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일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도 뭐 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매매대금만 받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없으니까 얘는 현실적으로 손해 입은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 따라서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 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갑을병 세 놈 중에서 현재 손해 입은 놈이 누군가를 한번 꼽아보세요. 요 신탁자죠? 얘만 손해를 입고 있잖아. 얘도 손해 입은 받고 얘도 당연하고 얘는 매매대금 쳐놨잖아. 근데 이전 등기도 못 받잖아. 이렇게 처분했을 때 그럼 손해 입은 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득을 취한 놈 고르세요. 처분했을 때 얘죠? 얘는 이득을 받았잖아. 그러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래. 부당이득 판청. 얘는 얘한테 너는 원래 이제 얘는 이전 등기 청구 뭐 하니까 매매대금 반환 청구 뭐 하고 얘는 이제 매매대금 뭐가 손해 입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남의 거 처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취득했으니까 부당한 이득 취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얘한테 네가 얘한테 처분해서 받은 매매대금 나한테 반환해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돼. 깨끗이 정리가 돼. 여기까지.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확인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거나 신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 청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얘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도 못하고 이전 등기 청구 못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현실적으로 손해 입은 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동그라미 3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최종 결론 동그라미 4번 이득 얻은 놈은 수탁자하고 손해보완하는 신탁자니까 그 관계는 부당이득으로 네가 처분한 매매대금 얘한테 뭐 해라?
반환해라. 지금 이야기죠. 정리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 계약명의신탁. 다시 또 바짝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제 계약명의탁의 경우도 지금 스토어는 지금 이런 건데, 계약명의탁은 예를 들어서 이 갑이 토지 소유자라고 가정을 하고 요 을이 이 병하고 명의딱 약정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신탁자고 을이 병이 수탁자인데, 매수대금을 얘한테 한 1억을 딱 제공해 주면서 자기가 이제 전면에 나서기가 좀 꺼림칙하다는 거예요. 중간성량 등기형 3등한 등기명의다 자기가 직접 매매했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매수대금도 제공을 하고 당신이 얘하고 직접 매매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등기도 매도로부터 수탁자에게 바로 이전한다. 요게 계약 명의신탁이야. 그러면 3자 간 등기 명의탁하고 계약 명의탁의 차이가 뭐인가요? 매매계약 당사자가 다르죠? 3자 간은 누가 당사자예요? 수탁자가 매수이잖아. 수탁자가 당사자. 아니 수탁자가 요거 신탁자. 얘가 매매계약 당사자다. 3자 등기 명의탁은. 여기 계약 명의탁은 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 매수인이 되고. 구별했나요? 근데 이제 요 경우에 아까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걸 찾으라고 그랬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 매도인이 우리 법 아까 4조 2항 단서를 몇 번 읽어봤죠? 실명법 4조 2항 단서. 그게 지금 이 계약 명의탁을 말하는 거야. 일방 당사자가 수탁자고 상대방 사람 매도인이 아까 뭐라고? 명의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 4조 2항에. 따라서 이제 여기 매도인이 소유자가 누군가를 딸 때는 선이냐 법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악이냐를 구별해야 되겠죠. 제 말 알아들어요? 다시 전문 토시까지 외우고 다니세요. 다시 629페이지 제로의 4조 2항 뒷구절 눈을 읽으세요. 입에서 절대로 나오도록 해야 돼. 4조 1항이 뭐 2항 본문 뭐 단서가 뭐 3항이 뭐 4조 2항 후단을 보세요. 다만 7판에 4할에 떠올리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는 계약에서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고 이 수탁자가 매수인 된다고 말이야. 확인했나요? 그 다음 그 타방 당사자 매도인을 말해. 명의대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이렇게 선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해야 된다고 말이야. 법규상으로. 알았나요? 그럼 먼저 선인 경우 그러면 누구를 찾자? 소유자를 하는데 똑같이 하세요. 4조 1항에서 명의대 약정은 뭐이다? 뭐요? 이따 이 약정에 따라 정해진 물권 변동 등기는 뭐이다? 요 등기. 요게 4조 2항 아까 읽어본 단서에 의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권 변동도 뭐이다? 유효다. 등기 유효. 요 매매도 당연히 유효이고 따라서 소유자가 누가 돼요? 여기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버렸잖아. 확인했죠? 외우지 마세요. 전문 딱딱 전목 지금 그냥 나와 이렇게. 확인했죠? 그 다음 이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얘가 신탁자니까 얘로부터 등기 좀 받을 수 있는가? 실명등기 하는가? 이제 그걸 따지라고 말이야. 소유자를 찾는 이유는 걔로부터 실권자가 실명등기 할 수 있는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찾는 거. 그자로부터 이전받아야 되니까. 이게 뭐가 어렵냐 그 말이야. 그 두 가지 딱 하면 될 거를. 안 그래요? 공부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전부 하당으로 하고 암기식으로 하고 가리킨 놈도 엉망이다 보니까는 개판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유자 확인했죠? 그럼 얘가 이제 등기 좀 받을 수 있는가? 요거 확인하라고 말이야. 그죠?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명의대 약정이 신명법 4조 1항에서 무효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번주는 어제 마지막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가르쳤어. 명의딱 약정은 분명히 실명법 4조 1항에서 무효인데 그렇다고 해서 명의딱 약정이 선량한 봉성이나 사회질서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어제 주지를 시켜줬어요. 이게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이게 왜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경우는 얘가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근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두 놈 사이에서는 명의딱 약정이라고. 그 약정이 무효잖아요. 그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이 약정이 무효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얘한테 그렇게. 근데 이 대목에서
이 명의딱 약정이 만약에 반사질서에서 무효가 돼버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요 못해요? 왜 못하나요? 조문을 한번 떼어보세요. 어제도 나와서 반사질서에 해당되면 매수대금도 준 것이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고. 그러면 몇 조가 적용돼버려요? 746조가 적용돼버리잖아.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이게. 이 말 하더래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명의딱 약정은 실명법 4조 운행에서 무효이지만 그에 따라서 뭐에 위반하는 건 아니다. 선량하고 살지 위반한 건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 746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시 꼭 점검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얘는 얘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부당이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 요게 이제 시험에 또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말이야.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는 거 알아들었죠. 그 부당이득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이에 관해서 이제 판례가 좀 룰이 정해졌는데 부당이득 대상이 되면 쉽게 말하면 이야기예요. 얘는 아까 이제 얘한테 매수대금을 제공했다고 전제를 했잖아요. 네가 매수대금 매매하라고. 그냥 매수대금 1억 줬다. 그러면 매매대금 1억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는가. 현재 얘가 소유자니까 네가 취득한 이 토지를 나한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나 그걸 묻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만약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1억 줬는데 땅값이 10억으로 뛰었다. 뭐 하고 싶어요? 매매대금 1억이 아니라 요거 돌려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에 관해서는 이제 부당이득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와 관련해서는 지금 95년 7월 1일부터 실명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종래 명의인탁을 한 애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죠. 요 1년 이내에 실명등기 하라고. 이런 건 알죠? 95년 7월부터 1년간. 그 책에 보면은 실명법 유예기간이 자꾸 나오는데 거기 95년 7월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실명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명의인탁 약정을 유효로 봤어요. 그러니까 타인명으로 등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실명등기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1년 이내 실명등기 전부 하라고. 봐줄 테니까. 그게 이제 자꾸 교재 책에 쓰여있는 유예기간 1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실명법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요 시행일 이전에 계약 명의인탁이 맺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 명의인탁은 명의인탁 약정 자체가 뭐였어요? 유효였죠. 유효이니까 이 약정을 뭐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앞에 펼거렸어. 그러죠. 언제든지 유효니까. 유효니까. 실명 시행 이전에 유효했으니까 이걸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탁자 언제든 해지하고 아까 앞에 판에 나왔다시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실명법 시행 이전에는. 그러다 보니 그런데 실명법 시행이 되다 보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따라서 계약 명의인탁이 95년 7월 1일 실명법 시행 이전에 맺어진 경우는 여기 신탁자는 언제든 그때 당시에 명의인탁 약정이 유효했으니까 명의인탁 약정을 해지하고 자기가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었다? 취득할 수 있었으니까 이때는 매수대금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고 땅 돌려달라고 내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 해서 이 경우는 부당이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부당이득 대상이 당의 부동산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 말이에요. 이 말 듣겠나요? 그런데 이후에 옛날에 이제 우리 시험에도 요거 구별해서 출제를 했는데 즉 95년이 지금부터 20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요즘에는 요 밑에 거를 주로 물어봐요. 요 이전 거는 이제 거의 안 물어보고 그래 알고 있어야 돼. 옛날 이거 번갈아가면서 물어봤기 때문에 실명법 시행 이후에 계약 명의인탁이 맺었다. 그럼 명의인탁 약정 자체가 4조 1항에서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얘는 원초적으로 자기가 소유권 취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땅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 돌려달라고? 매수대금. 매수대금을 돌려달라고 이제 반환 청구한다 해서 부당이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매매대금이니까 매매대금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한다 이렇게 나뉘었는데 지금 우리 교재가 지금 이 대목은 막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읽을 때 신경 써서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을 저기 634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2번에 보면은 양도인 매도인이 선인 경우 그래 돼 있죠. 지금 칠판에 사례가 들어준 거예요. 선인 경우에는 1번 4조 2항 단서 수탁자 명의 등기 물권 변동이 유효다 확인했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확인했죠. 따라서 동그라미 이제 4번 5번을 보라고 말이요. 지금 보면은 입법 시행 전에가 동그라미 5번이죠. 확인했나요? 실명법 시행 전에 이때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넘기 행위되고 입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게 95년 7월 1일부터 1년간을 말이에요. 경과한 경우는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에 부당이 되었다는 청구를 또 확인했죠. 바로 요거라고 말이에요. 요거 실명시행 이전에는 당해 얘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부당이 되었다는 청구한다는 거. 내용 파겠나요? 그런데 지금 이걸 막 구별 안 하고 막 써놔버렸는데 눈을 그대로 우측으로 돌리면 판례 사례가 나와 있어요. 찾았나요? 거기 2번 판례로 연결이 되는데 그 2번 판례 있죠? 요게 지금 왼쪽에 동그라미 5번처럼 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 명의 따기는 판례요. 그걸 이제 구별을 안 하고 그냥 막 써놔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이게. 판례 사례에서 2번 있죠? 거기에 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 명의 따기는 판례요. 그 판례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다 칠번 보세요. 지금 실명법 시행 이전에는 얘가 얘한테 이제 얘가 신탁자, 병이 수탁자. 명의따 약정이 이제 무효니까 법률 얘가 소유권 취득한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부당이 됐다는 청구인데 이거는 이제 불법원이 급여 안 되니까 그냥 항상 전제하고. 그래서 이제 얘한테 이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이제 반환 청구한다. 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초권 행사하는 거예요. 이때 그 우측에 방금 취준 판례가 이제 뭘 물어보겠냐? 여기까지 우리 시험 나온 거야. 이 신탁자가 얘한테 부동산 돌려달라 그 말은 등기 넘겨달라는 거예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요걸 묻는 판례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채권에 해당되면 시효기간 10년에 걸려버려. 그럼 얘는 10년 이내에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된다고. 10년 지나버리면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데 결론을 보자. 우측 2번 판례에서 거기에 실명화 조치 등을 취하지 않냐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에서 우측의 판례에서 2번 지금 두 번째 줄 부당이득의 법례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 이야기예요.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하나 들어갔다는 거요. 함정이 뭐가 함정이냐 그러면 우리 이제 물권법 등기법 시험에서 요게 지금 엄청 나오는데 잠깐 칠판 봐보세요. 등기 청구권 등에서 자 토지에 대해서 칠판 봐야 돼요. 매매를 했다고 말이야. 매매를. 그런데 이 부동산 매수인이 당연히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 갖겠죠. 요거는 두말것이 채권이라고. 따라서 얘 등기 조건도 시효기간 일반적인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니까 10년에 걸려요. 따라 10년 이내 이전 등기 청구해야죠. 안 하면 이거 소멸하니까 이전 등기 청구 뭐 하잖아. 그런데 예외가 있잖아. 그게 뭐냐 그러면 얘가 토지를 뭐해서 시험에 맨날 물어본 거야. 인도에서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 요 경우에 이 매수인이 갖는 이전 등기 조건은 채권적 조건이지만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냐 그러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 다음에 우리 여기가 언제 민법 무료 특강한다고 고지됐나요? 그날 한 사람도 결석하면 다 나오세요. 그날 소멸시효 제적기간 형성권 민법에 필요하고 여러분이 야매로 대충 세려 잡는 거 그 전반적으로 싸그리 가르칠 거니까 소멸시효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정규 시간은 그에 따라 못 가르쳐 주니까 그날 반드시 나오라고 말이야. 그건 나중에 와서 뭐 소멸시효 모르고 제적기간 모르고 형성권 모르고 뭐 해명권 뭔다고 옴막하지 말아요. 나 같은 민법생 없으니까 그날 결석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지금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 안 하니까 시효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하기만 하면 권리 소멸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이때 얘가 토지를 인도받아서 직접 점유, 사용, 수익하는 것은 얘가 토지에다 뭐인 것처럼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행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것은 이자 소유권 이등기 조건은 채권적 조건에 불구하고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시험에 하도 써 나오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경우에 이제 뭐가 함정으로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 100% 이제 빵점대가 나와버렸는데 지금 방금 이 사례에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이 있다 법리관계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부당이득의 대상이 부동산이니까 등기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채권적 조건이니까 거기 시효기간 몇 년에 걸린다? 10년에 걸리니까 10년 이내에 이전등기 청구해야 돼요. 안 하면 시효로 소멸되니까 등기 좀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뭐냐? 이 신탁자가 토지를 인도받아서 그래야죠.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야. 뭐 말인가 알았나? 여기 이제 매매해서 매수인이 점유해서 사용하듯이 신탁자가. 그럼 여기서는 이자 등기 조건은 채권으로서 10년간 시효에 걸리지만 얘가 인도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는 권리행사니까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고 됐지, 이 판례는. 근데 여기에서 거기 이제 마지막 구절의 함정이란 말이야. 2번에서 마지막 구절. 이 경우 찾았나요? 명의 신탁자가 그림 그리면서 명의 신탁 부동산을 계속 뭐 했다? 점유해서 사용했다. 신탁자가 토지를 인도받은 거 전부터. 이 경우에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조건이나 등기 조건의 소멸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거하고 반대죠? 반대잖아. 그러니까 함정으로 나온다고 말이야. 요거하고 반대. 요거는 시효가 중단돼 버리잖아. 권리행사로 보니까. 근데 요 경우는 요 신탁자가 토지를 뭐 하고 있더라도 점유했더라도 얘가 얘한테 가는 이전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예? 중단되지 않으니까 시효로 소멸이 된단다. 소멸이 된다 그 말이야. 10년 지나버리면. 그러면 왜 이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안 되는가?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그대로 소멸이 되겠거든. 그 왜 그럴까? 더 저거하고 반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이거는 똑같죠. 신탁자가 수탁자 이전등기 조건은 채권으로서 10년의 시효에 걸린다. 부동산 매수가 이전등기 조건은 채권으로서 10년의 시효에 걸린다. 똑같죠? 그 차이가 뭐라는 거야? 얘는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면 권리행사로 보니까 이자 등기 조건의 시효는 중단이 된다 말이야.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는. 근데 이 경우는 판례 판결 읽었다피 시효가 중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 이거구나. 안 되니까 10년 지나면 그대로 시효로 소멸이 돼. 등기 조건이. 저거하고 결론이 다르죠?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 여기 판례는 그 말 안 써놨지만 왜 이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안 될까요? 바꿔 말하면 얘가 토지를 점유 사용해서 권리행사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효가 그대로 진행이 돼. 이 경우는 10년 지나면 소멸이 돼버려. 점유하고 있더라도.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판례가 그 대법관들 여기서는 저보다도 1000배는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차등을 두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말이야. 대충 알죠?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실명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실명법 취지는 네가 실 권리자니까 빨리 네 앞으로 뭐 하라는 거야? 실명 등기 하라는 거야. 그죠? 근데 얘가 점유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자 등기 조건을 시효로 소멸이 안 되면 이 새끼 실명 등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건 어디 계속 안 해버려. 그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실명법 취지에 맞게 빨리 실명 등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려면 요거하고 차등을 둬야 된단 말이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효가 뭐 하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그래야 10년 지나면 소멸하니까 급여서라도 뭐 할 거 아니냐고 말이야. 만약에요, 이거 생각하시라고 말이야. 이 녀석이 만약에 얘가 얘한테 갖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얘가 토지를 점유 사용했을 때 이게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얘는 10년 지나도록 등기전 안 받아요. 왜 더 안 받냐면 등기전 받으면 얘 벌칙 규정에 따라 벌 받는다고. 아까 가르쳐 줬잖아. 벌칙에 벌을 받으면 실명 등기 하면. 근데 지가 토지는 점유 사용을 해. 그럼 등기전 안 해. 벌도 안 받아. 그 다음에 이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도 안 되고. 그럼 하세월이야. 실명 등기 안 하고 다 쓰고만 있는 거야. 이 말 알아들어요? 판례 그 핵심 요지가 뭔지 알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시 왼쪽으로 눈 돌려서 선인 경우 법률관계에서 아까 방금 치자 5번 판례 있죠? 요것만 실명법 시행 이전에 관한 판례요. 요것만 해. 그 나머지 동물병이나 다 시행 이후에 관한 판례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안 하고 지금 써놔쁜 거예요. 그 다음에 실명법 시행 이전에 관한 그 판례가 우측에 판례사서 몇 번으로 연결된다? 2번으로 2번이. 그 나머지 동글벽에 전부 실명법 시행 이후. 그럼 이제 시행 이후에는 이제 뭘 돌려달라고 청구한다? 매수대금을 해. 시행 이후에는 이제 내가 당신한테 얘가 현재 이제 부동산 소유자고 수탁자가 이렇게 이제 매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신탁자고 내가 제공한 매수대금 1억 원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매수대금을 부당이도록 반환하도록 반환 청구를 하겠죠. 이때 이제 우리 유치권에서 계속 반복 출제하는 게 뭐냐 그러면 또 이거야. 얘가 또 보통 신탁자가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는 해요. 이런 경우가 많다고. 왜냐 그러면
내 땅인데 타임명으로 등기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새끼는 항상 불안한 거야. 뭐가 불안해요? 얘가 막 처분할까 봐서. 그러니까 내가 땅이라도 받고 있자. 그 취지야. 그러니까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뭐 말 들어요? 그럼 이때 이제 집중 물어본 게 요거예요. 얘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얘한테 매매대금 1억 원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초권 갖는다. 요때 얘가 소유자잖아요. 그럼 수탁자 법적인 소유자요. 얘는 얘한테도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럼 얘가 내가 소유자니까 토지 반환이나 반환 청구했을 때 요때 을이 뭐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몇 년째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야. 땅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네가 매매대금 뭐 할 때까지 돌릴 때까지 땅 못 돌려준다. 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요게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유치권 성립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채권이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된 채권이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이 매수대금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조건은 이 토지라는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이 안 돼요. 하도 물어봐요.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당신이 매수대금 반환할 때까지 토지 반환 뭐하겠다. 유치권 행사 반환 거절 뭐한다. 책으로 돌아와서 요 판례는 몇 번에 쓰였냐 그러면은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쓰였네. 판례가 뒤쪽 판례가 신탁자 매수대금을 부당으로 반환 청구한다 해놓고 그 다음 줄에 이 부당이득 반환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물건이 어디서 발생 채권이 아니란 거야. 그래서 유치권이 하도 물어봐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확인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판례와 관련해서 다시 봐보세요. 지금 얘는 얘한테 지금 매수대금을 부당으로 반환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토지 돌려달라 이전등기 청구한다든가 또는 얘가 이 부동산을 제3자 처분해서 처분대금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는 돼요? 내가 제공한 매수대금을 부당으로 돌려달라 요거는 되지만 이 토지에다 이전등기 청구할 권리는 얘한테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걸 처분했을 때 그 처분대금 자기가 제공한 매수대금 이 처분대금이 엄청 차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 나는 1억 제공했는데 땅값이 10억으로 뛰었다. 팔아서 10억 받았다. 10억 내놔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오직 뭐는 된다? 매수대금을 부담 돌려 이건 청구해요. 그런데 이때 아까 3자간 등기 명의 땅에서도 이렇게 내가 직접 얘한테 이전등기 청구는 뭐하지만 얘를 사탕 썰고 쌀쌀 꼬셔서 얘가 자발적으로 이전등기 청구하도록 유도하면 요거는 실정력 범죄 유효다.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직접 얘한테 토지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어요. 근데 얘를 살살 구슬리라고 말이야. 살살. 그다음 매수대금 꼬시고 매수대금 대신에 토지를 직접 얘가 반환토록 해보라고 말이야. 본래 급여가 하면서 다른 물건을 대신 변제하는 것을 대물변제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수탁자가 매수대금 대신에 토지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 시험 얘기까지 다 출제가 됐는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요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발적으로 돈 없으니까 써버렸으니까 대신 토지로 줄게. 대물변제의 약정을 맺은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따라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7번 다만 명의수탁자가 자유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해 줬다면 이는 유효하다. 뭐 때문에? 이거를 대물변제의 약정으로 봐요. 뭐 알겠나요? 요게 이제 옛날에 학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해가는 판례까지 나와 있어요. 그 판례는 말 안 써놨지만 따라서 다시 정리 정돈 하면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에 두 점이 써진 것 중에 지금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실명법 선인 경우에 실명법 시행 이전이냐 이후냐 나누어져서 판례가 논리적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 몇 번만? 동그라미 5번만 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 맹이다 있고 이에 관련된 판례는 우측의 판례 사례 2번이고 그것만 끼우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뭐에 관한 판례다? 시행 이후 매수대금을 부당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요 판례들이요. 그 다음 거기 이제 양도냐 악인 경우 자 지금도 또 집중해야 돼요. 여기 이제 양도냐 악인 경우 요거를 선의 악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요게 이제 매도인이 명의대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알고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둘이 명의대 약정을 맺었다. 얘가 신탁자다. 얘가 수탁자다. 그 다음에 이제 요리 매매를 했는데 등기 전 당연히 이렇게 되고 근데 얘가 선인 경우는
매매적 약정에 대한 사실을 모르니까 얘는 이제 보통을 거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매매하고 등기했잖아. 보통을 거래처럼 취급해 주자는 거야. 보통을 거래는 물권병 인하고 얘가 소유자가 되잖아. 매수인이. 그러니까 선인 경우는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명의적 약정이 있다는 사실 알았다 그 말이야. 이런 거는 소유자를 한번 찾아보자 말이야. 먼저 실명법 4조 1항에서 명의적 약정은 뭐이다? 명의적 약정은 항상 무효요에 간혹 가다가 요걸 지문 잘 봐야 돼. 여기가 선인 경우 물권 변동은 유효요에 요 매매도 유효고 얘가 소유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또 무효요? 약정은 무효 언제나 해. 요것도 지문 잘못 틀린 사람 많으니까 깜빡해서 약정은 항상 무효라고 말이야. 이때 요 물권 변동은 우치되냐 그 말이야. 요거는 4조 2항 단서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악이니까. 요거는 4조 2항 앞구절 법문에 따라서 악이니까 요거는 물권 변동도 무효다. 요 매매도 무효가 돼버려. 그러면 얘는 등기 가지고 있으나 소유자 찾으세요. 얘가 소유자죠. 그러면 여기 일부러 안 주고 놔뒀는데 3자간 등기 명의타고 소유자는 똑같죠. 얘가 소유자잖아. 그러면 소유자를 확인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탁자가 자기 앞으로 실명되게 하는가. 여기서 문제가 터져버려. 여기 3자간 등기 명의타금 요 두 놈이 매매했잖아. 이 매매는 유효잖아.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잖아. 등기 좀 받잖아 이렇게. 근데 요 두 놈 사이에 계약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요게 문제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A한테 이전 등기 청구 뭐 하잖아. 요게 문제라고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판례가 딱 우리 시험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요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얘가 당사자예요. 그러면 이 경우 이 매수인의 주의가 여기 신탁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 말 알아들어요? 얘가 매수인으로서 이전등기 청구를 하면 되는데 채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635페이지 제루의 동그라미 2번을 봐보세요. 그 두 번째 줄까지 딱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은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신탁자에게 기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딱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매수인의 지위가 얘한테 기속이 돼버리면 얘가 매수인을 또 직접 이전등기 청구하면 되는데 매매계약 당사는 얘잖아요. 매수인의 지위가 얘한테 당연히 기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얘가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관계는 없다는 거야. 이전등기 청구 안 돼버려. 이 말 들어요? 근데 이제 이 판례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뭐가 왜냐 그러면은 이 매수인의 지위가 요 신탁자에게 기속되는 데에서 누가 그러죠. 요 매도인이 뭐 해줬다? 동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은 요 두 놈 사이에 매매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진 매매가 두 놈 사이에 체결된 걸로 본다는 거야. 그럼 매매가 체결된 거 보니까 바로 뭐 이전등기 청구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이야. 거기까지는 출제가 안 됐고 물론 동그라미 4번에 쓰는 것처럼 제3자가 양도하면 뭘 선악불문화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우리 교재는 딱 여기까지 씌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것이 뭐냐 그러면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이 앞전 시험에 지금 얘가 악인 경우는 자 보세요. 지금 책에 아주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 이 매매는 무효요에 요 물권 변동도 무효요에 그러면 여기서 저 뭐가 하나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요 두 놈 사이 계약관계는 없어요. 요 둘이가 이제 매매가 당사자예요. 근데 매매는 지금 무효예요. 무효하니까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자, 우리가 계약법 첫날에 계약이 뭐가 이행이 된 상태에서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면 이행받은 것을 상대방에 반해주는 문제가 생기죠. 이건 어떻게 반응이 공평하다? 동시에. 그죠? 그 원리가 이 경우도 적용돼. 그게 또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이 매매가 무효니까 얘는 얘한테 마소등기 청구하겠죠? 그럼 얘는 또 얘한테 뭐 해야 돼요? 그러죠. 매매대금 반환 청구하는 거야. 얘는 얘한테. 매매대금 이렇게 줬으니까. 이 말 알아들어요? 얘는 소유자니까 얘한테 마소등기 청구하고 매매가 무효니까. 요거는 무슨 관계라는 거야? 그러지. 그 동시행 관계 거기에 시험에 나왔다. 우리 시험에. 따라서 이제 요 매도인은 얘는 이제 당연히 이 매매가 무효니까 야 매매대금 돌려달라 반환 청구하면 얘는 거꾸로 얘한테 뭐 청구하고 등기만 청구하고 그 동시행 관계니까 얘는 얘한테 네가 등기 마시고 일 때까지 매매대금 반환 뭐 하겠다 동시행 한번 행사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네가 매매대금 돌릴 때까지 등기 말소 못 시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동시행 관계니까. 이때 이제 얘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얘한테 처분해 버리면 얘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고 가르쳐줬죠.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딱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 요거 동시행 관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나무 토지 처분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일단은 얘가 가부 토지를 제3자에 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남은 거 처분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갑에 대한 침해 행위가 성립되고 딱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그러면 침해 행위면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명의신 땅이 애울 수가 없는 게 어떤 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못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애울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얘한테 손해가 생기는가를 한번 또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다 백그라운드 가르쳐 줬으니까. 자, 매매가 무효다. 이자의 매매대금 반환 마소등기 주는 동시행 관계다. 근데 지금 처분했다. 요거는 지금 얘 땅을 처분했으니까 위법한 침해 행위는 분명히 된다. 나무 거 처분했으니까. 그러면 얘한테 손해가 생겼고 따라서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결론은 이제 없다는데 그 이유가 떠오르나요? 왜 그러는지? 그죠, 동시행 관계니까. 동시행 관계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처분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자의 말소등기 의무하고 이자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인데 처분해 버리면 얘가 말소 못 시켜주잖아. 못 시켜줘. 그러니까 얘한테 뭣도 청구 뭐 하잖아. 매매대금 청구 뭐 하잖아. 반환 청구하면은 얘가 그럴 거 아니야. 야 새끼야, 내 토지에 대한 등기 말소 시켜놔. 소유권 나한테 회복시켜줘. 그때가 매매대금 못 돌려줘. 동시행 한목권 행사 버리니까 매매대금을 얘한테 돌릴 일이 없으니까 손해가 안 생기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 뭐 한다? 딱 여기까지 여러분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요게 이제 요즘에 하다하게 나오는 게 책에 요게 통째로 빠졌어. 그 다음 제일 밑에 수탁자가 경매로 취득한 경우, 이게 또 작년 시험에 이제 함정이 또 하나 나왔는데 지금부터도 있는 대로 그것도 지금 빠져있는데 잠깐만 칠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 번 우리 시험에 사례 등으로 판례가 나왔는데 지금 A가 목적물 소유자라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채권자에게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 등이 예를 들어서 토지를 경매 신청을 했어요. 이자 소유 토지를 얘가 목적물 소유자고. 그런데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낙찰을 받고 싶은데 자기 명의로 낙찰을 받으면 뭔가 좀 깨림직해요. 뭔가 해서 이 을에게 낙찰대금을 제공을 하고, 낙찰대금 얘가 부담하는 거예요. 제공하고 얘 명의로 경락허가 결정을 받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명확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그게 일단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고, 매수대금 낙찰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가 상관이 없이 명의인 얘가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명의신탁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 8년자 이것도 계약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명확하겠나요? 얘가 신탁자에 해당이 되잖아요. 얘가 수탁자고 얘가 이제 소유자가 되지 않을게. 요거 똑같이 아까 이렇게 똑같이 얘가 이제 소유자가 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8년에 이 경매의 경우는 이제 계약 명의신탁으로 보자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과거에 사례 등으로 몇 번 나왔는데 작년에는 뭐가 이제 함정이 나와버렸냐 그러면은 아까 여기 보통 이제 매매의 경우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선이요에 얘가 소유권 취득했죠. 그 다음에 얘가 악인 경우에는 이자가 소유자니까 A는 소유권 취득 못했죠. 요게 이제 포인트잖아. 선이 악에 따라서. 그런데 작년 시험에 뭐가 나쁘느냐. 요 경매에 있어서 원래의 목적물 소유자 얘가 명의신탁 약정했던 사실을 알았다는 거야. 이렇게. 악이. 그랬을 경우에 이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요게 시험에 나왔다면. 틀린 사람은 부지기수 건데. 일반적으로 계약 밑하고는 얘가 악이면은 얘가 소유자가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해야 되잖아. 그러면 시험에 안 내겠죠. 근데 경매의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이 소유자가 명의신탁 약정의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낙찰자는 그대로 소유권 취득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 쉽게. 악이라고 하면 원래대로 하면 얘가 소유권 취득 못해야죠. 계약 명의신탁 경우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응?
지금까지 뒤지게 고생해서 경매를 했는데 한 10개월 걸려서 얘가 알았다 해서 그러면 악용해 뿌려. 알았다 하면 요게 무효로 돌아가. 그럼 재경매 붙여야 돼. 제 말 알아들어요? 경매 절차 안정성을 해야 한다고 말이야. 특히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 얘가 악인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얘가 소유권 취득 못하고 얘가 보호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못 팔아먹는다고 말이야. 왜 그러냐 그러면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는 누가 매수인을 선택을 하나요? 매도원이 매수인 선택하잖아. 안 그래요? 계약자본 측에 가서 얘가 매수인 선택하는 거예요. 얘한테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되는 거야. 근데 악이다 그 말은 명의도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자식들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한다고 알면서 매매를 했으니까 보호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너 못 팔아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소유자고 얘는 소유자가 아닌 거야. 근데 경매를 보세요. 그러죠. 그 이야기요. 얘가 악이라 하더라도 얘가 매수인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비교해서 요게 지금 빠져서 책에도 지금 여기까지. 중요한 건 다 가르쳐준 거 다시 정리 정도를 하면 큰 골격이 요거예요. 자, 명의딱 사례가 나오면 명의딱 약정이 유효인 경우가 무효인 경우를 구별하시고 특례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는 탈법목처럼 유효예요. 이때는 실명법 적용시키면 안 되고 신탁행위로 보는 판례론을 적용시켜서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소유자, 대전 수탁자 소유자 요걸 접목해서 해결하면 되고 친구 앞으로 명의딱 했다든가 특례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명의딱 약정이 실명 사조정에서 무효니까 그 여기는 실명법 적용해서 해결하되 둘로 소유자가 누구인가 확인하고 요거는 실명법 4조 1항 2항 딱 적용하면 답이 나오고 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신탁자가 자기 앞으로 실명된 게 하는가 요것만 딱 확인하면 돼요. 좀 쉬었다 하시고.